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장전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3대 지수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39%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0.22%, 나스닥은 0.1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보합세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음봉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양봉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 다우 시장 같은 경우는, S&P 500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들은 그래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가깝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또 시진핑 대통령 같은 경우는 AP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대통령은 베이징 신경제 포럼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 기반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나서고 싶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무역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금융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IT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상대적으로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와 금융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13%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소미아가 파기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뒤집었습니다. 일단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보였었고요. 조건부로 유지가 됐고, WTO의 제소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양측의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아베 같은 경우 미국이 강한 요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완승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좀 했다, 그리고 주한 미군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정지 효력은 조건부이고 잠정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 지소미아 카드 이 발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먼저 했었어요. 그 부분들이 때문에 섣부르게 좀 얘기를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잡음은 당분간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 애국 테마주들 금요일날 시간에 급락을 좀 보였었는데, 반대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MSCI 리밸런싱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시장에서는 25일부터 27일까지 5천억 이상의 자금 유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11월 7일부터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약 한 2조 1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물이 조금 더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동기간 때 1조 원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
리밸런싱에 대한 매물 압박 이 부분들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수에 있어서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난 21일 날 5,700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은 1,800억 정도로 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외국인의 수급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118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85원 정도대 부근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끝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개인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자들에 있어서의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군들 중에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타이밍으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근에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 쪽 갤럭시 S11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있고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선별적으로 폴더블에 대한 개화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폴더블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IT 쪽 섹터에 있는 흐름들 종목군들이 이렇게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시장은 종목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한국 패키지 같은 기업들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갭상승 출발해주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일단 차트는 돌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평선이 241선짜리 때만 깨지가 않는다라면 흐름들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파버나인 같은 기업들도 일단 장대 양봉 상한가 이후에 3거래일째 눌림목 구간으로 전고점 이 자리대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두 번의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세 번째 마디죠. 한 마디, 두 마디, 세 번째 마디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뭐 인산가라는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 뭐 신규 상장주인 상황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러한 시장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의 순매수를 좀 보게 되면 우리금융 같은 기업들을 좀 매수를 했었어요. 우리금융,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뭐 KB금융, 그 다음에 LG이노텍, 그 다음에 KB금융, 뭐 이런 기업들, SK, 신한지주,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배당과 경기 방어주 위주의 외국인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기관의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코덱스 200, 현대차, 타이거 200, 셀트리온, 코덱스 레버리지, 기아차,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경기 민감형 종목군들과 성장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 포지션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방어적인 형격을 보인다라면 기관 같은 경우는 성장주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IT 쪽 섹터 그리고 ETF 쪽에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은 좀 러프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의 포인트를 폭넓게 폭넓게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번으로 나눠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20년도 성장 섹터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부품 쪽, 그리고 컨텐츠, 엔터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다소 많이 떨어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이 옥석 가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장비들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게 잡음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 그 필승코리아 펀드에 관련해서 장비, 소재, 부품 이러한 기업들의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소미아하고는 별개로 일단 소재 국산화는 계속 그 진행할 것 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애국테마,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산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지 이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애국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반등일 거예요. 반등에 그칠 것이다. 요 부분들 좀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면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화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를 봐야 되겠지만, 국산화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겠지만, 애국테마, 모남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있죠. 신성통상이었나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모나미, 이런 것들, 신성통상,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증권사에 보니까 지수의 하단을 2050 정도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기술적 분석상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60과 120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는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61선, 121선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50포인트 정도 때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과거에 있었던 지지 라인대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밀릴 수 있다, 눌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 조정 시에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